안녕하세요, 핑플릭스입니다. 시간이 진짜 금방 가고 있는데요. 지난 5월에 자산 배분 결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제가 5월에는 계좌 확인을 거의 안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며칠 전 깜짝 놀랐어요, 계좌를 보고. 한국과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상승했더라고요. 지난 코로나로 한창 힘들었던 3월이 일생일대의 투자 기회였는데, 그때 좀 지르긴 했지만 제가 더 지르지 못함을 좀 아쉽더라고요. 이상하게 이렇게 A와 B 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주가가 똑같이 이렇게 올랐어요. 근데 어떤 기업은 계속 주가가 올라도 보유하고 싶고요. 오히려 더 사모으고 싶은 기업이 있는 반면에 같이 주가가 올라도 이렇게 마음이 너무 불안해지는 이런 기업이 있어요. 이번에 이런 기업은 제가 좀 정리를 좀 많이 했어요. 이 자산 배분 현황인데요. 제가 작년 11월에 처음 이 공유를 했는데 그땐 주식 비중이 25%였거든요. 근데 지금 벌써 33%까지 올라왔습니다. 제가 그만큼 주식을 좀 많이 매수하기도 했고요. 가격이 사실 좀 많이 오른 탓도 있어요. 저희 목표는 이제 80%인데요. 10년 안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일단 목표는 순수 주식으로 10억이 일단 목표예요. 뭐 목표는 원대 하란 말이 있잖아요. 이 대여금은 제가 빌려준 돈인데 아직 못 받고 있어요. 코로나로 법원이 쉬느라 이제 판결이 좀 밀린다고 해요. 진짜 돈 받기 어려운데요. 주식 투자가 세상에서 제일 마음이 편해요. 저는 이런 걸 가르쳐준 그 돈 안 갖고 배째고 있는 인간들에게 좀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도 있습니다. 수업료는 좀 비싸지만. 지역별 그 비중 현황인데요. 미국이 많이 올라서 40%를 넘어갔어요. 국내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제가 비중을 좀 줄였어요. 그래서 지금 20% 미만으로 내려왔어요. 지금 국내랑 미국이랑 너무 단기간에 오른 것 같아서 오히려 트럼프가 지금 많이 협박하고 있잖아요, 중국을. 그리고 미중 분쟁에 홍콩도 지금 뭐 보안법 때문에 난리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나 아니면 홍콩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조금 매수하기에는 찬스가 아닐까.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전반적으로 비중은 원래 계획대로 유지하고 있어요. 그 미국 테크 기업이 조금 오버되었고요. 컨텐츠도 약간 오버되었어요. 반면에 이제 반도체랑 배당 성장이 약간 좀 부족하죠.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. 인도와 아세안도 이제 적립식으로 ETF로 계속 사 모으고 있습니다. 제가 지난달에 많이 매수도 했지만 그 일부 수익 났던 주식을 많이 매도하면서 지금 현금 비중이 오히려 사상 최대치예요. 이게 좀 많이 높은 상황인데요. 시장이 한 번만 좀 기회를 주면 좋겠는데 과연 줄지 모르겠습니다. 현금은 원화 비중이 대부분이고요. 꾸준히 이렇게 달러와 홍콩 달러로 바꾸고 있어요. 달러가 최고입니다. 환율이 좀 내려올 때도 됐는데 이게 참 내려올 줄을 모르네요. 그래서 지금 뭐 1220원은 지금 계속 디폴트 값이에요. 좀 내려와야 좀 싸게 환전할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. 개별 주식 대비 ETF 비중이 지난달에 10%도 안 됐는데 지금 이제 13%로 올라왔어요. 저는 계획은 30%까지는 늘릴 계획이에요. 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확신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정말 확신 있는 기업이 아니면 이렇게 ETF 투자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. ETF 중에서는 이 배당 성장 한번 그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. 이쪽이 제일 커요, 비중이. 10년, 20년 계속 모아서 얘가 나중에 정말 10억이 되면은 2.5% 배당만 해도 그러면 월 200만 원 나오거든요. 그리고 그때 가서 이제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뭐 알리바바 같은 그런 기업도 배당을 주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좀 이런 행복 회로를 돌리면 좀 즐거워져요. 물론 뭐 그때 되면 세금으로 많이 뗄 수도 있지만 원래 제가 보리어품이나 융기실콘 등 이제 중국에 태양광 산업에 좀 투자를 일부 하고요. 공부도 좀 나름 열심히 했었는데요. 이게 그 실제 중국의 태양광 패널이거든요. 팬더 모양이죠. 얘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업도 너무 많고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, 제가. 다 이제 그 두 개 정리하고요. ETF 투자로 돌리기로 했어요. 그 신재생 에너지 ETF인데요. 얘가 태양광, 얘가 풍력, 얘 두 개는 종합이라 보시면 돼요. 저는 그냥 가장 총자산 규모가 크고요.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한 이 ICLN 이 ETF로 정했어요. 그래서 좀 큰 비중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친환경
뭐 신재생 이런 에너지는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우리 인류가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. 중국, 인도도 좀 빨리 이쪽으로 좀 발전해서 이 미세먼지 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친환경 ETF를 이제 신규로 좀 추가해서 늘리고 있고요. 이건 국내인데요. 제가 수익이 좀 많이 났던 TCK와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이 주식 두 개를 좀 정리했어요. 일부 비중을 축소했죠. 두 회사 모두 괜찮은 기업이긴 한데 이제 뭐 구글이나 아마존, 뭐 MS, 알리바바, 텐센트 이런 글로벌 1등 기업들에 비하면은 뭔가 10년, 20년 이렇게 계속 보유할 확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마음이 좀 불안하더라고요. 근데 물론 이게 또 시장이 터무니없이 갑자기 이렇게 폭락하면은 다시 제가 추가 매수할 의사는 있어요. 근데 이게 사실 몇 년 동안에 제가 이렇게 고점에서 팔고 또 너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해서 많은 수익이 났어요. 국내 주식이. 이게 웃긴 게 제가 이 국내 주식에 대해서 애정도 없고요. 기대도 전혀 없거든요. 반대로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객관적이고 좀 냉철하게 좀 판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물론 뭐 운이 대부분이었겠지만 또 너무 주식에 사랑에 빠지고 좀 감정이 섞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연애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좀 괜히 바보같이 굴고 이렇게 막 정신이 멍해지죠. 괜히 좀 잘 되지 않을 확률이 크거든요. 그래서 좀 너무 주식과 사랑에 빠지고 감정에 좀 섞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또 애정이 너무 없으면 장기 투자가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이분 말씀대로 돈은 정말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구글과 알리바바의 비중이 높은데 얘네를 제가 사랑을 하되 차갑고 이렇게 냉철하게 좀 평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. 이거 중국 쪽인데요. 항서제약, 중국바이오제약, 복성제약 모두 세 개 다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바이오 ETF인 KUR이 이 ETF도 꾸준히 사모으고 있고요. 20년 보면은 이 중국의 헬스케어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텐센트는 제가 좀 더 사모으고 싶은데 기회를 좀 잘 안 줘요. 그래서 그냥 달리는 말에 이렇게 올라탈 수밖에 없는 걸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게 한번 거래에 600만 원이 넘다 보니까 이 매수 시점에 대한 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. 좀 부담이 좀 되죠. 이 세 기업은 사실 제가 이거는 중국에 여행하면서 저 혼자 스스로 발굴하고 공부한 기업이라 좀 애착이 좀 많이 가요. 근데 얘도 사실은 10년, 20년 모아가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좀 애착이 가고 현재 성장을 잘 하고 있어서 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. 미국 주식인데요. 요번에 미국 주식을 사실 많이 정리했어요. 그 중에는 무려 블리자드랑 그리고 많이 좋아하실 텐데 비자랑 그리고 마스터카드 이 세 기업도 있어요. 이 기업도 다 좋은 기업이긴 한데 제가 10년, 20년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보유하기에는 제 공부도 좀 부족하고요. 확신이 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 기업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. 제가 부족해서 그럽니다. 제가. 블리자드는 제가 예전에 정말 많이 했던 스타크래프트, 뭐 워크래프트, 디아블로 이런 게임과 컨텐츠를 생각해서 투자했는데 이런 추억의 블리자드 게임보다는 이런 콜 오브 듀티, 액티비전 쪽의 게임이 주력이더라고요. 그리고 사실 제가 게임을 사실 거의 안 하거든요. 가끔 롤 말고는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게임 트렌드도 제가 잘 모르고 어떤 게임이 잘 될지 제가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주식은 정리했고요. 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좋은 회사 같긴 한데 얘네가 중국이나 인도 같은 새롭게 소비가 성장하는 신흥국? 신흥국에서는 이게 점유율을 늘리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중국의 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이 이제 모바일 페이가 얘네는 굳이 이런 비자나 마스터카드에 수수료 안 주거든요. 이게 뭐냐면 이런 모바일 페이는 수수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. 갈수록 이제 그 소비자 데이터가 중요해요. 소비자들이 어디에 돈을 쓰는가. 근데 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이런 정보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마존, 구글, 페이스북, 알리바바 같은 플랫폼이 얘네가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 쓸 때마다 이제 얘네가 수수료로 돈은 잘 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성장에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. 물론 뭐 제 생각이고요. 어찌될지 아무도 모르죠. 제가 MZK라는 ETF도 투자 중인데요. 여기에도 이제 비자랑
이제 마스터카드가 둘 다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저는 ETF 간접 투자로 좀 만족하기로 했어요. 직접으로 제가 10년, 20년 가기에는 좀 확신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요. 결국 이번 자산 배분의 테마는 그 가지치기예요, 가지치기. 보시면은 이렇게 막 장가지를 이렇게 잘 쳐내서 이렇게 심플하게 가는 거죠. 제가 ETF 빼고 거의 40개 기업에 투자했더라고요. 이걸 많이 바꿔서 지금은 22개 기업으로 바꿨습니다. 나중에 최후에는 한 10개에서 15개의 기업으로 줄이는 게 제 좀 장기적인 목표예요.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정말 영원히 팔지 않을 그럴 주식만 좀 보유하는 걸로. 그래서 삶도 투자도 좀 미니멀리즘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늘려야 할 것은 이런 종목 수가 아니에요. 종목 수가 아니라 주식 수죠, 주식 수. 그 헬스케어와 이런 IT 테크, 컨텐츠 반도체 이런 투자의 전 방향은 맞다고 봐요. 그래서 개별 기업들이 잘 하고 있는지 좀 체크하고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. 이번 달은 이 반도체와 배당 성장 이쪽에 좀 비율을 좀 공격적으로 늘려야 될 것 같아요. 기회가 되면은 텐센트도 한번 다시 매수하는 걸로. 현금 비중이 좀 너무 높아서 좀 고민인데요. 이 시장이 다시 기회를 줄지 이거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. 뭐 폭락한다는 사람도 많은데 이게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6월 이번 달 투자 목표는 한 달 뒤 목표는 이 비중을 17%까지 줄이는 걸로.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. 제 투자 모티브는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마지막은 꾸준히입니다. 요약하면요. 그 주식은 사랑은 하되 차갑게 대하자. 냉정하게 좀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요. 늘려야 할 것은 종목 숫자가 아니에요. 그죠? 주식의 숫자죠. 너무 종목을 많으면 힘들고요. 그리고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즐겁게 이렇게 투자하면 될 것 같아요. 이번 달도 이 시로 마무리합니다. 좋은 술 마시고 은근히 취한 뒤 예쁜 꽃 보노라. 반쯤 피었을 때. 제 자산도 아직 반의 반도 피지 않았어요. 꼭 원대한 목표를 이뤄야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.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. 아직은 부족한 제 계좌에 조금씩 이렇게 자산이 쌓여가는 지금 이 순간.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.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